알바 하루 6시간 주 2회, 식당 서빙 알바 하루 4시간 주 3회, 편의점 알바 하루 7시간 주 2회, 주 15시간 미만 일할 사람만 찾는 사장님, 알바를 2개, 3개씩 뛰어야 하는 알바생.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금빛 배지를 가슴에 단 청년 정치인에겐 꿈이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 인권이 살아있는 일터,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사회. 위험에 내몰린 청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고되게 하루를 버텨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행정조치 이전에 보상법이 없었던 건 우리 국회의 탓인데 입법 전에 손실은 빼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만 보상하겠다.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 보상 괜찮으십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열정으로 달리고 있는 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고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노동과 인권의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 1번지 여의도에서 청년 정치인이자 초선인 류호정 의원의 활동은 쉽지만은 않다. 상생 협력이 아니고요. 네. 2년 전 그의 첫 국정감사. 저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 제 상황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도 관례라고 하시겠습니까?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는 출석하지 않고 끊임없이 증인 철회 신청서가 의원실로 날아들었다. 굴복하지 않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맞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절망의 국회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이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행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류호정 의원. 범죄를 증명하기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무상으로 내가 공짜 특허 기술 사용하겠다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가서 얘기하는 거 이게 기술 탈취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결국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게서 사과를 받아냈고 숱한 화제를 뿌리며 국정감사도 무사히 마쳤다. 정치라는 건 혹은 이제 국회라는 건 사회의 저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이 어림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장년층을 좀 표준으로 삼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 300명의 그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저는 평균에서 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국회의원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사소하게는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네. 근데 그게 뭐 갖고 가야 할 거죠. 네. 치열한 의정 활동 못지않게 입법 활동도 전투적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세심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제정 촉구를 위해서 파격 행보를 선보이기도 한다. 사투를 위한 법 제안 노력은 매 회기마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타투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절박함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지만 쇼 정치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신을 향한 그 어떤 논란도 피하지 않고 맞서 소신을 펼쳤다. 아직도 불법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기준이 되기엔 너무 낡았습니다.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류호정 의원. 타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를 한 거죠. 타투를 혹은 이제 문신이라고 부르면서 용문신, 뭐 조금 폭력성, 뭐 이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타투에 대한 그 편견을 좀 깨보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 뒤로 타투어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게 되셨고, 그러니까 제가 퍼포먼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디지털 사회고 뭐 세 줄 요약, 1분 영상 이런 뭐랄까 쿠키 컨텐츠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정치도 그 일상 속 컨텐츠 안에 섞여 들어가려면 뭐 좀 직관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노동자는 제하청 그의 노동자입니다. 퍼포먼스는 본회의와 국정감사에도 등장한다. 류호정입니다. 김용균 국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1대1로 사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리에선 그 스스로 노동자로 보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들 안전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체랑 도대체 왜 계약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런 게 없다. 그 뭐 산업재해라든지 어떤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보고서로 받아보면 그냥 숫자로만 보이거든요. 사망 1,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잖아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실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때도 더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류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 시위가 있었다. 서울 잠실에서 동탄까지 약 50km를 3박 4일 동안 걸어 에어컨을 배송하는 도보 행진.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에어컨을 물류센터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 행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던 류호정 의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일반적인 날씨는 어제는 좀 그냥 좋은 날씨였고. 그래? 어제 거제도는 완전 땡볕이어가지고 위에도 그러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급히 거제 조선소 파업 현장을 다녀와야 했던 그가 밤새 달려 다시 합류했다.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저를 처음 찾아오신 민원인이 쿠팡 물류센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 노동자셨어요. 그분의 남편이 오셨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해서 쿠팡 노동 환경에 관심 갖고 쿠팡 대책위원회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토론회도 열고 같이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부나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청도 하고 국정감사에도 다루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행진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게 처음보다는 국민들께서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이 이만큼 열악하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하고 좀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살만 나는 임금 노동 환경 개선과 부당 해고 근절. 그동안 류호정 의원이 끊임없이 외쳐온 구호다.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할 때부터 유효정 국회의원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것이 어쨌든 크게 도움이 되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노조 활동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합원분들이 다 하신 건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6월 10일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농성이 있었고 노조와 사측 간의 교섭도 진행됐었다. 초콜릿 한 조각 먹는 거 말고는.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곳에 이르렀다. 최종 목적지인 동탄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고단하고 힘든 여정을 무사히 사고 없이 끝낸 것에 안심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들.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 3법으로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투쟁! 이들의 투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류호정 의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잘 전해듣지 못한 분들께서 때로는 좀 비난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곳에 계신 분들이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제가 욕을 약간 먹는 것을 대가로 해서 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쿠팡 사측과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이제 조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교섭이 되어야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 청년 정치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이 앞장서 챙겨야 하는 행사다. 정치에 관심 있는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청년 정치라는 주제를 만날 때마다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권태롭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라는 시대적 화두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저를 또 그 안에 갇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치란 무엇일까요? 청년이 하는 정치일 수도 있고 청년을 위한 정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세팅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것이 성립되기 어렵다. 여성 정치, 노동 정치, 환경 정치, 녹색 정치는 가능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사회적 균열이 아니지 않냐. 청년이 아니게 되면 저처럼 이제 중년이 되면 그냥 주체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점. 요즘 청년 정치 위기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약소 정당의 청년 정치인, 그가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험난해 보인다. 아무래도 더 많은 성과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 정치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한 명의 실수가 모두의 실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과로 증명을 해야 다음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기회가 더 주어져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배출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류호정 의원은 다시 현장으로 나왔다. 청년 알바의 노동권 보호는 그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하루 5시간 근무, 불규칙적인 교대, 더욱이 소지품 검사까지 하는 시대착오적인 취업 규칙.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회장님, 스타벅스 1,700여 개 매장, 2조 3천억이 넘는 매출액, 대한민국 커피 전문점 1위 타이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회장님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입니까? 모든 사원을 정규직으로 뽑고 열심히 일만 하면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되고 지역 매니저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작 근무 실태, 근로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20시간, 25시간 등 80%가 단시간 노동자였고요. 스타벅스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유니온과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3법 발의를 했었거든요.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 임금체불 방지법, 부당사직 방지법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 갓 진출한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국 사회의 노동관계법이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거야, 보호받아야 돼, 개선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인권, 청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년. 그의 활동을 지켜본 국민이 류호정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동에서 살고 있는 성남 시민이고요. 류호정 의원님 평소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활동하시는 거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타투어법 관련해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이어서 그곳에 계류된 상태이고요. 지난 전반기 때 통과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다른 안건에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의당 의원님이 보건복지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부처에서도 이 타투업을 계속 불법 영역에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미 합법화를 대비한 어떤 일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정 의원님께서 앞으로 분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분당인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향은 경남 창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고요. 사회생활을 분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회사를 다녔고 현재 8년 동안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고향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당에 30여 년 이상 살아오신 토박이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수도권이 확장됨에 따라서 저처럼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분당을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연고지 분당에 사무실을 냈다. 지역 주민들과 좀 더 활발히 소통하고 민생을 살필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사무실에 오면 보통 지역 활동 있을 때 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 민원인들이나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 만날 때 이곳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계신 당원분들 모임을 지역 사무실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굳이 다른 곳을 대여하지 않고 저희 의원실에서 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은 네. 이곳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차 방문했다. 지금 마실 거 시원한 거 드릴까요? 네.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오면서 찾기 치고 이제 위에 가는 거죠. 올라가고 이렇게 엎고도 있고 막 순간 차를 빼야 된다. 차를 이번 빼면 수해 또 피해 할수 없어요. 복구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한다. 침수되신 분들이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다고. 200 우리 시는 20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보통 침수되면 사실 기계 하나 잠기면 그 정도 그냥 3시간 걸리고 막 사람들. 우리도 출근 시간 재난과 재해 앞에선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피해줘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에 급히 인근 지하상가를 찾은 류호정 의원. 저 야탑동 살고 있는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류호정 국회의원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명함장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 있으시면 연락 언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사세요? 야탑동 장미마을 살아요. 아, 그래요? 분당 8년 살았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명함 한 장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멸당 받아도 저 자주 보고. 비례대표인 그에게 지역 활동은 어색할 때가 많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정치로 방향성을 넓히기 위해선 이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라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은 류호정 의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저는 의령이 고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고, 임기 끝났을 때 그분들께서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류호정 의원은 후반기에 상임위를 이동했다.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마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번에는 문체위로 갔습니다. 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껏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민생센터 활동 보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지키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늘도 배운다.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다. 호정아,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다 남들 살듯이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많이 가는 사회니까 대학도 가고 그냥 때 돼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그게 평범한 거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이다. 그러면 편하다. 왜냐하면 이 평범하다라는 이 루트 안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했어? 왜 애 안 낳아?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사회가 만약에 어떻게 살든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여야겠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서툴러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년 정치인. 우리 국회를 바꿀 류호정 의원의 내일을 기대한다.